안녕하세요. 16장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작스피를 이용한 클라이언트의 모델 중에 가장 마지막 모델인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의 구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는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으면 스톡 클래스를 생성할 필요도 없고 인터페이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필요도 없이 단순히 콜 객체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웹 서비스로 호출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를 아마 가장 많이 이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동적인 웹 서비스의 그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여러분들은 동적인 웹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WSDL 문서로부터 클라이언트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고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시면 콜 객체가 웹 서비스와 통신해서 여러분들께 웹 서비스의 수행 결과를 알려드리게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WSDL 문서를 분석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앞서 다룬 정적 스톱이나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방법에 비해서 조금은 복잡하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 구현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역시나 앞서 부분은 우리가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를 구현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자, 우선 서비스 팩토리 객체를 생성하고요. 자, 서비스 팩토리 객체는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팩토리 클래스죠. 자, 그래서 서비스 팩토리 객체를 생성한 후에 웹 서비스의 이름을 가진 큐네임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큐네임 객체를 인자로 해서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포트 이름을 가진 큐네임 객체를 생성하시고 이 포트 이름을 가진 큐네임 객체를 인자로 해서 콜 객체를 생성하시면 돼요. 자, 이 콜 객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웹 서비스와 통신할 바로 그 객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콜 객체에 여러 가지 속성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URL이라든가 혹은 인코딩 정보라든가 그리고 웹 서비스의 메소드명 그리고 웹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는 인자와 반환 타입까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웹 서비스의 인자를 오브젝트 객체로 생성해서 웹 서비스로 호출하기 위한 인자를 독특하게 오브젝트 객체를 사용합니다. 자, 오브젝트 객체로 웹 서비스로 전달될 인자를 객체로 해서 콜 객체가 제공하고 있는 콜 메소드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웹 서비스 호출되고 그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역시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늘 참 전부 다 쉽다 그래서 좀 저 사람 거짓말만 하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실상 알고 보면 사실 이것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사실 정말 다 쉽다 그러니까 거짓말 같이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보시면 이것도 그리 어렵지 않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자세한 구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자고. 자, 우선 서비스 팩토리 객체를 생성해야겠죠. 자, 서비스 팩토리 객체는 서비스 팩토리 클래스의 new 인스턴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서비스 팩토리 객체를 생성한 후에 자, 두 번째로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셔야겠죠. 자,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인자로 사용될 웹 서비스의 이름을 가진 큐네임 객체를 생성하시면 돼요. 자, 웹 서비스의 이름은 WSDL 문서의 서비스 엘리먼트에 있는 네임 어트리뷰트에 기술되어 있죠. 그래서 네임 어트리에 기술된 웹 서비스의 이름을 가지고 이와 같이 큐네임 객체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웹 서비스의 이름을 가진 큐네임 객체를 인자로 해서 서비스 팩토리 객체의 create 서비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서비스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그 서비스 객체를 가지고 웹 서비스에 통신할 콜 객체를 생성해야겠죠. 자, 콜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선 웹 서비스의 포트 이름을 가진 큐네임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웹 서비스의 포트 이름은 서비스 엘리먼트의 하위에 있는 포트 엘리먼트의 네임 어트리뷰트에 기술되어 있어요.
자, hello if 포트라고 기술되어 있죠. 자, 이 hello if 포트가 바로 웹 서비스와 통신할 수 있는 포트의 이름이에요. 자, 이 포트 이름을 가지고 QNAME 객체를 생성하십니다. 이 QNAME 객체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 객체의 create call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콜 객체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생성된 콜 객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웹 서비스를 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해서 콜 객체의 다양한 속성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그 속성 설정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콜 객체에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웹 서비스의 URL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서비스의 URL은 어디에 기술되어 있죠? 포트 엘리먼트 하위에 있는 솝 어드레스 엘리먼트의 로케이션 어트리뷰트에 기술되어 있죠. 자, 로케이션 어트리뷰트에 웹 서비스가 제공되는 URL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 URL을 콜 객체의 setTargetEndpointAddres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웹 서비스의 종점 URL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URL 설정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웹 서비스의 인코딩을 위한 인코딩 속성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웹 서비스에 사용되는 솝 메시지는 인코딩을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웹 서비스 자바에서 사용하는 자바의 데이터 타입 객체를 웹 서비스의 솝 메시지에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 객체로 어떻게 변환할 것인가, 그 인코딩 방법이 지정된 인코딩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 설정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 인코딩 형식은 인풋과 아웃풋 엘리먼트에 보면 WSDL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인풋과 아웃풋 엘리먼트에 하위에 솝 바디란 엘리먼트가 있는데 그 솝 바디란 엘리먼트가 가진 인코딩 스타일 어트리뷰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코딩 스타일은 setProperty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자로 인코딩 속성 설정을 위한 인코딩 속성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속성 이름은 인코딩 스타일 언더바 URI 언더바 프로퍼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WSDL 문서에 기술된 인코딩 속성을 인코딩 스타일을 두 번째 인자로 기술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인코딩 속성 설정을 위한 단계가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웹 서비스로 호출하기 위한 웹 서비스의 이름을 웹 서비스로 호출하기 위한 메소드의 이름을 설정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메소드의 이름은 어디에 기술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바인딩 엘리먼트, 오퍼레이션 엘리먼트를 보면 웹 서비스에 대한 이름이 기술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말고 포트 타입이란 엘리먼트에도 자, 웹 서비스의 이름이 기술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웹 서비스의 이름을 설정하기 위해서 콜 객체의 setOperationNam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의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QNAME 객체로 웹 서비스의 메소드의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setOperationName이란 메소드는 QNAME 객체를 인자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메소드의 이름을 QNAME 객체로 생성하신 후에 setOperationName 메소드의 인자로 전달해 주시면 콜 객체의 웹 서비스로 호출하기 위한 이제 메소드의 이름이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콜 객체에 웹 서비스로 호출하기 위해 이용되는 파라미터와 그러니까 서비스 인자와 메소드의 인자와 반환 타입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웹 서비스로 호출하기 위한 메소드의 인자와 반환 타입도 역시 QNAME 객체로 생성하시면 돼요. 자, 보면은 자, 우선 WSDL 문서를 보면 자, 포트 타입이란 엘리먼트에 이제 웹 서비스에 대한 그 메소드의 구체적인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데 메소드의 이름은 sayHello고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 엘리먼트에 각각 그 웹 서비스로 호출하기 위한 인자와 리턴 타입이 기술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두 개를 보면 자, 웹 서비스에 사용되는 인자도 그렇고 웹 서비스의 반환 타입도 그렇고 모두 스트링 데이터 타입이에요. 자,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스트링 데이터 타입을 인자와 그 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콜 객체의 인자와 반환 타입으로 인자와 리턴 타입으로 설정해 주기 위해서 이 스트링이라는 이 데이터 타입을 QNAME 객체로 생성해 주셔야 돼요. 자, QNAME 객체를 어떻게 생성해요?
자, QName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 QName은 두 가지 인자를 갖죠. 첫 번째 인자로 네임스페이스 URI와 두 번째 인자로 그 로컬 네임을 두 번째 인자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XSD 스트링이니까 이 XSD라는 건 XML 스키마의 네임스페이스죠. XML 스키마의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인자로는 XML 스키마의 네임스페이스 URI를 주시고 두 번째 인자로는 데이터 타입을 주시면 이제 XML 스키마에서 사용하는 스트링에 관련된 QName 객체가 생성이 됐겠죠. 자, 이제 그런 후에 콜 객체의 인자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인자는 add 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인자를 설정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dd parameter라는 인자는 첫 번째 인자로 파라미터의 이름을 갖고 자, 두 번째 인자로 두 번째 인자로는 그 파라미터 인자의 데이터 타입을 가진 QName 객체를 갖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자로는 파라미터의 모드를 인자로 갖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자, 요 파트 엘리먼트에 네임에 기술되어 있는 스트링 언더바 1이라는 이 이름을 첫 번째 인자로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인자로는 방금 전에 생성한 XML 스키마에 사용되는 스트링 데이터 타입을 QName 객체로 생성했죠. 이 QName 객체를 두 번째 인자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인자로는 파라미터의 모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파라미터 모드에 in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 파라미터 모드는 in과 out 그리고 in-out 이렇게 세 가지 파라미터 모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in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파라미터 모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에 사용되는 웹서비스가 제공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한 인자에 관련된 설정을 해줬어요. 자, 지금은 인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add 파라미터 메소드를 한 번 호출해 사용했습니다. 자, 만약 인자가 두 개예요. 그럼 add 파라미터 메소드를 두 번 호출해서 인자에 대한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서비스가 제공하는 메소드에 리턴 값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리턴 타입은 리턴 타입은 set 리턴 타입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속성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set 리턴 타입이란 메소드는 QName 객체를 인자로 갖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기술하고 있는 QName 객체를 인자로 가져요. 자, 앞서 우리가 스트링이라는 XML 스키마의 QName 객체를 생성을 해줬죠. 자, 이 QName 객체를 인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콜 객체에 우리가 웹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URL 설정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인코딩 스타일에 대해서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명에 대해서 설정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자와 리턴 타입에 대해서 속성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콜 객체의 5가지 속성 설정을 마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콜 객체의 모든 속성 설정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콜 객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웹서비스로 호출하시면 돼요. 자, 웹서비스로 호출할 때 우선 인자를 생성해야 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웹서비스로 호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자가 바로 오브젝트 배열이라는 거예요. 오브젝트 배열을 사용해서 웹서비스의 인자로 전달하게 됩니다. 자, 오브젝트 배열을 사용했다라는 의미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웹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 타입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웹서비스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건 자바에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 타입을 인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열뿐만 아니라 구조체 또한 웹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인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린 데이터 타입을 웹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인자를 하나 가지고 있죠. sayHello 메소드는 인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스트링의 인자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오브젝트 배열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웹서비스로 호출하기 위한 인자로 사용될 오브젝트 배열을 생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웹서비스로 호출하시면 되는데 웹서비스로 호출하는 건 콜 객체의 invoke라는 메소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invoke란 메소드는 인자로 웹서비스로 호출하기 위한 메소드의 인자를 갖는데 이 invoke 메소드의 인자는 바로
오브젝트 배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생성한 이 오브젝트 배열을 인보크 메소드의 인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콜 객체의 인보크 메소드의 리턴 타입은 오브젝트형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적절한 데이터 타입으로 캐스팅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캐스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전체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전체 코드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웹 서비스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기 위해서 서비스 팩토리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웹 서비스의 이름을 가진 큐네임 객체를 생성하고 이 큐네임 객체를 인자로 해서 서비스 팩토리 객체의 크리에이트 서비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서비스 객체를 생성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웹 서비스의 포트 이름을 가진 큐네임 객체를 생성하시고 이 큐네임 객체를 이용해서 콜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콜 객체를 생성한 후에 set target endpoint addres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URL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et property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웹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손메시지의 인코딩 타입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인자로 인코딩 스타일 언더바 URI 언더바 프로퍼티라는 속성 이름을 주시고요. 두 번째 인자로 인코딩 스타일의 URI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set property 메소드를 이용해서 웹서비스에 인코딩 속성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set operation name 메소드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로 호출하기 위한 메소드의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메소드의 이름은 QName 객체로 생성을 해서 set operation name 메소드의 인자로 전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메소드의 파라미터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파라미터는 콜 객체의 add 파라미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속성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add 파라미터 메소드는 첫 번째 인자로 웹 서비스 WSDL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 인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인자로는 XML 스키마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의 QName 객체를 인자로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인자는 파라미터 모드에 대한 모드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in 모드, out 모드, in out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전달하는 인자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in 모드를 파라미터로 속성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add 파라미터 메소드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메소드의 인자가 무엇인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메소드의 리턴 타입을 set return type 메소드를 이용해서 기술해 주시면 돼요. set return type 메소드의 인자는 XML 스키마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을 QName 객체로 생성해서 인자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콜 객체의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URL 설정해 줬고요. 그리고 인코딩 스타일 속성 설정, 그리고 메소드 이름, 그리고 파라미터, 리턴 타입까지 이렇게 5가지 속성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콜 객체를 통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일만 남았는데 콜 객체를 통해서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호출될 인자로 사용될 오브젝트 배열 객체를 생성해 주시면 돼요. 오브젝트 배열 객체를 사용한다라는 건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해서 어떤 객체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say hello 메소드가 스트링 인자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웹 서비스를 호출하기 위한 인자로 사용될 하나의 스트링을 가진 오브젝트 배열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한 오브젝트 배열까지 생성했고 이제 웹 서비스를 호출하는 일만 남았는데 메소드를 호출하는 건 콜 객체의 인보크 메소드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호출하시면 돼요. 인보크 메소드의 반환 타입은 오브젝트형이기 때문에 오브젝트형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캐스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를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구현된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를 한번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컴파일이 완료됐고요.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켰더니 이와 같이 웹 서비스가 호출되고 나서 수행 결과가 리턴돼서 콘솔 창에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를 구현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16장에서는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구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정적 스톱 클라이언트, 동적 프록시 클라이언트, 동적 호출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 이 세 가지 클라이언트 구현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어요. 그리고 손 메시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클라이언트 모델은 여러분들이 어떤 클라이언트를 구현할 거냐에 따라서, 그리고 혹은 어떤 클라이언트를 구현했을 때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라이언트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클라이언트 구현하는 방법과 이 클라이언트를 구현했을 때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적용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를 구현할지를 결정했다면 지금 배운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긴 16장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